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울경제TV 홍익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도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서 여러분들께 하락장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일단 간단하게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드리고, 그리고 테마주들 현재 시장에서 어떤 테마주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이오 기법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테마들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좀 연계를 해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오이오 기법에 쓸만한 그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오늘 시청을 또 하신다라면 그동안 강의를 쭉 이어 들어오셨던 분들께서는 또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뭐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죠? 지난번 강의 때 제가 CPI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시장이 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CPI 지표가 증가를 계속해요. 증가를 하는데 그 증가폭이 지난번에는 한 차례 떨어졌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상승하는 폭이 피크를 치고 이제 떨어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줬었는데, 이번에 CPI 발표가 다시 상승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연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겠구나라고 되는 거고요. 그 금리를 인상하는데 지금까지 첫 번째는 0.25% 올렸고 두 번째는 0.5%로 올렸죠. 그리고 이번 달입니다. 자, 이제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을 0.75% 올린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 증시가 하락한 부분들이 뭐냐? 기존에 만약에 이 CPI 지수가 꺾였다라고 하면, 한 차례 더 꺾였다라고 하면, 아, 그래, 인플레이션 이제 고점을 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계획대로 연준이 내놨던 계획이 있죠. 그 계획대로 대략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0.5%의 금리 인상을 또 하겠구나라고 됐을 겁니다. 여러분, 불확실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런 물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상이 0.5%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자이언트 스텝 하는 거야? 아니면 0.5 하는 거야? 0.5 하게 됐을 때는 이 물가가 어떻게 잡히는 거야? 안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계속적으로 파생해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일단 상승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첫 번째 요건은 뭐냐? 모든 문제의 근원, 키워드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액션이 연준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자이언트 스텝, 아니면 지금 자이언트 스텝도 한 90% 이상의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보다 시장에 좀 더 충격을 줄 수 있는 누구의 기대치보다도 더 강하게 금리를 인상을 시켜버려야지 이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을 확 꺾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모습이 연준에서 나왔을 때 시장은 오히려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 이상의 그 무언가, 연준이 물가를 잡을 수 있고 경기는 그만큼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란 거죠. 그걸 만약 이번에 타이밍을 놓치게 됐을 때는 시장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원인은 제가 2020년도 연말에 대강연회 할 때 연준이 이제는 이 인플레이션과 굉장히
싸워야 되는 연준의 가장 골칫거리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골칫거리로 작용할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현실이 되어 있고요. 제가 3,200포인트 깨지게 되면 시장 하락장으로 접어들고 많이 내려오면 2,400대까지 이탈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 보면 앞자리가 2,400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2,500도 무너졌고 2,400대까지 지금 시장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과연 어디서 일단 상승으로의 전환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일단 시장은 하락 트렌드에 이렇게 내리막길을 계속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차트를 볼 때 뭐 특정한 흐름들이 있어요. 보통은 요 저점 구간 우리 팬데믹을 거치면서 저점을 만들었던 이 월봉입니다. 코스피 월봉인데 이 저점과 그 다음에 이 고점과 최고점 있죠. 이 최고점 이 폭에 이 상승을 한 거잖아요. 이만큼 올라갔던 거잖아요. 이 상승 폭의 중심 가격대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폭의 중간값 어딘가로 내려와야지 그 정도 이하로 내려와야지 그때부터는 시장이 기술적인 반등으로 굉장히 강하게 저점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뭐 우리가 중심 가격이 얼마인지 대충 계산을 해서 이제 알 수도 있겠지만 뭐 피보나치라든지 뭐 이런 수치 툴이 있습니다. 차트 뭐 HTS나 MTS는 다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저점에서 그냥 고점 딱 그어 보시면 여기 0.5 자리가 딱 나옵니다. 그 0.5 자리가 지금 보면 대략 뭐 2,370, 80 이렇게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는 뭐 일단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2,400대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400대가 깨지게 되면 월봉상 우리 팬데믹 이후에 중심 가격대 이하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분할로 내려올 때마다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뭐 시장이 여기가 저점이 될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 이거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뭐 여기 저점 팬데믹 저점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겠죠. 이런 상황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북 전쟁이 났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확전이 돼가지고 핵폭탄을 막 쏜다든지 가능성은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현실이 됐을 때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바로 블랙스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게 바로 블랙스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당연히 생각을 해둬야 되지만 워낙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우리가 좀 현실적인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 그동안에 어떤 상승폭의 한 중심까지 조정을 받아오면서 시장들이 쭉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뭐 이 정도 가격대부터는 진입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2,200 정도, 그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기술적으로는 정말 매력적인 그런 가격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400이 이탈되게 되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자 이제부터 어떤 종목들을 내가 2,400에 내려왔을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해간다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중장기로 아니면 뭐 정말 실적 좋은 회사들 반등이 나올 때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어떤 걸 사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대차를 사야 될까 뭐 아니면 네이버를 사야 될까 아니면 뭐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두시고 우선순위를 한번 먹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1강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게 뭐예요?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섹터를 보고 종목을 찾는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차트하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차트하고 어떤 섹터 차트들을 쫙 돌려봤는데 얘보다 훨씬 좋아요. 뭐 지금은 월봉이지만 일봉으로 보거나 이제 주봉으로 봐서 훨씬 더 하락폭이 적거나 아니면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반등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릎에서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2,400 이탈하고 내려가는 시점 분할 매수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모른다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일단 접근을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야 되는 기업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반등이 나올 조짐이 보일 때 그때 공략해야 되는 것들은 지수가 그 섹터 지수 차트보다 차트가 오히려 더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그럴 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 내에서의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고요. 그리고 중장기로 내가 이 시장 정말 시장이 이제 저점까지 내려왔다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중장기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아니면 자녀에게 만약에 사준다면 내 자녀에게는 이런 종목을 지금 가격대부터는 그래 시간이 1, 2년 지났을 때는 분명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 생각하시고 선별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기회장은 일단 오고 있다. 다만 지금이 정말 힘든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려오는 이 트렌드들의 하단 자리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조정이 반등이 크게 안 나오고 계속 밀려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겠네요. 이렇게 이제 내린다 했을 때 요만큼 더 내려야 되는 구간이 아직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2200까지는 일단은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 안에 들어가지만 어디가 저점이 될지는 일단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고, 제 생각에는 한 2350에서 반등이 한 차례 정도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좀 강한 반등이요. 그것도 뭐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증시는 굉장히 낙폭이 과했어요. 지금 해외 증시 차트를 잠시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자, 일단 나스닥은 자, 저점을 갖다가 지금 살짝 이탈하고 꼬리를 달고 있는 그런 형태로 오늘 좀 마무리가 되었고, 일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 뭐 나스닥도 낙폭이 굉장히 과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도 사실 뭐 올라왔던 그 상승폭을 따져 본다라고 하면 중심 가격대를 지금 살짝 이탈시켰어요. 그래서 1300포인트 정도, 요 구간은 저는 10,000포인트라는 이 라운드 피겨 자체는 쉽게 깨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희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하락이 크게 지금 N자 하락이 나왔고 한 번 정도 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보통 파동을 파동적으로 볼 때 이 하락이 내려올 때 하락파가 뭐 5파 상승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파 하락이 나오고 나면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온다. 뭐 그리고 횡보하다가 뭐 또 깨고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3번 정도의 큰 파동이 나오고 나면 저점을 잡는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하락 추세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보인다면 보유한 종목들 정말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는 좀 오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나, 그 종목 자체가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이슈나 전반적인 뭐 차트의 흐름, 차트가 내려오다가 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계속 내려가는 걸로 생각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대응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올라간 종목을 찾다 보면 수익이 크게 나는 것들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일단 하락장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머릿속에 딱 세팅해야 되는 거, 종목 수익 나면 너무 평소처럼 크게 수익 날 거야 라는 기대감보다는 최대한 내가 수익을 분할로 잘 챙기고 나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임하셔야지, 뭐 또 큰 수익 났다가 내려오니까 못 팔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지금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단기적인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 오이오 기법 알려드렸잖아요. 사실 어떤 기법보다도 우선시하는 게 뭐냐, 시장이 여러분 1월달 장이나 여기 봐봐요. 지금 우리 내려올 때 보면 정말 단기간에 급락한 거거든요. 굉장히 급락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릴 때도 힘들었었고 여기서 이렇게 내릴 때도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시장이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구간에서 기법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거 잘 없어요. 물론 뭐 강한 종목들 올라타는 그런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1박 2일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에서는 사실 힘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이오 기법 같은 경우는 종가에 우리가 매수를 하고 다음날 뭐 손절가 이탈 안 하면 한 번 더 매수하고 그 다음 반등 나오면 파는 그런 방법인데 결국은 그것도 오버나잇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갭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요. 어떤 종목, 어떤 기법이든지 아침에 손실 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올라오지 못하면 그대로 뭐 추세 이탈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테마주들도 지금 어떤 테마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테마들은 지금 굉장히 좀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실탄, 여러분 하락장에서는 수익 날 확률이 높겠어요? 손실 날 확률이 높겠어요? 물론 실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보편적인 생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론 뭐 상승장에도 손실이 납니다만 하락장에서 오히려 더 손실 날 확률이 커지겠죠. 그래서 상승장, 하락장 놓고 본다면 당연히 하락장이 손실 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 확률 높은데 자꾸 내가 돈 벌겠다고 평소처럼 베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률이 떨어지니까 손실 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다? 현금을 실탄을 들고 있으면 아끼세요. 정말 시장이 모두가 다 죽어나가는 그런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내가 완전히 투자는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어. 일부에서 단기 트레이딩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장이 어느 정도 환경 자체가 나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들었죠. 종목을 사놓고 내려가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시장이 나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내가 또 노리고 있는 종목이 내가 원하는 그런 가격대 아니면 차트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럴 때까지 기다리는 그걸 인내라고 주식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종목을 사서 중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인내심, 보유하고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인내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테마들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어떤 식으로 지금 테마 이야기들 제가 여러 번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딱 정리를 해서 봐야 되는지부터 해서 전체적인 테마들을 한번 보면서 왜 이 테마는 지금 앞으로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전에 시장 이야기하면서 다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자, 지금 시장에 어떤 테마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식을 매수하는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단기라는 거 말 자체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수익을 꾸준하게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같은 방식을 시도해야 돼요. 같은 방식. 자, 이 방식은 왜 같아야 하느냐? 내가 어떤 뭐 매매를 하는데 그냥 감으로 동물적 감으로 뭐 올라가니까 따라 붙었다가 뭐 파는 것 같으니까 팔았다가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오이오 기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으니까 예시로 오이오 기법에 맞는 종목들 그런 것들만 골라서 계속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못해도 6개월에서 1년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오이오 기법을 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딱 자신의 걸로 만든다 하면
그 다음에는요, 상승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날 거예요. 왜? 여기서 5%, 10% 갔다가 죽을 종목이 20%, 30%, 70% 이래 올라갑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럼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내가 팔고 나면 더 가네. 이런 상황이 엄청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같은 방식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쓰면서 데이터라는 거를 쌓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 자, 오이오에 대해서 기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영상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신다, 아니면 영상을 못 봤는데 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샵 0082로 2주현 보내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 들어오셔갖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링크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고 오이오 기법을 베이스로 당기니까 그래도 내가 손절도 명확하게 잡혀 있고 시간도 명확하게 잡혀 있잖아요, 오이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가정하에,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을 단기 투자하거나 단타 투자하거나 뭘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내겠다 하면 결국은 이런 테마주들, 시장에 수급이 쏠리고 있는 이쪽이 아니면 답이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섹터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시장에서 상한가가 가거나 거래대금이 막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는데 뭐 하루에 뭐 2천억씩 터지고 3천억씩 터지고 한다든지 1,000억 이상 막 터지고 거래량이 빵빵 늘어나요. 관심 종목 압축할 때 제가 거래량 크게 터진 놈들 우선 쫙 해가지고 보라고 말씀드렸죠. 시세 크게 난 종목들 보라 말씀드렸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가 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테마에 들어가요. 이슈가 있어야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그저께 뭐 2주 뒤, 3주 전, 뭐 한 달 전, 2달 전 이게 아니라 현재 지금 상황에 어떤 테마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 이슈들이 지속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쉽지는 않겠지만 하다 보면 됩니다. 2달, 석 달, 오이오랑 접목해서 똑같이 아까 앞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관심 종목을 압축하는 방법, 그런 것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오이오를 매일같이 훈련을 해오셨다라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뭐 우리가 미래는 사실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뭐 신들린 그런 쪽집게 예측이 아니다 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2020년도에 2021년도를 전망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대부분 현실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현실이 되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물론 시간차도 있었습니다. 식량난 관련해서 2020년도 끝날 때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분명히 올 거다라고 했는데 전쟁이 터져서 지금 식량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뭐 엔터주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뭐 OTT 관련주들, 엔터주들 다 올라갔죠.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딱 이야기 드렸었고 현실된 거 많아요. 근데 안 된 것들도 있습니다. 5G 같은 경우는 투자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들 실적이 괜찮아지고 주가가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 금리 인상 시점이 2023년 봄에서 확 당겨졌죠. 올해 3월로 당겨졌으니까 엄청나게 당겨졌죠. 그러면서 주가는 항상 선행하잖아요. 주가가 2021년도 중반부터 밀리면서 뭐 5G 같은 경우는 안 올라갔죠. 그래서 결국 저도 뭐 오랜 시장 경험이 있고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계속 시장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미래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종목에 우리가 뭐 올인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안 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다음 테마 예상은 해볼 수 있어요. 주가의 흐름으로 어떤 종목이 좀 매집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장기간에 뭐 기간 조정을 거쳤고 뭐 이런 것들로 예상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걸 정확하게 100% 매번 딱 맞추기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이 이런 식으로 하락장일 때는 이런 종목들이 더더욱 안 오르는 경우들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사서 오늘 수익을 보거나 오늘 사서 내일 수익을 보거나 오늘 사서 5일 안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거래가 풍부하게 계속 유입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그런 재료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말들은 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요. 시각적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한 번 딱 보는 게 여러분들 기억에 딱 박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잡혀있는 이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승 가능성,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소멸이 되지 않은 것들을 살펴보면요. 원숭이 주창, 제가 어저께 뭐 돈워리 스탁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께 원숭이 주창 뭐 테마주 이야기 드리면서 이 원숭이 주창 테마가 지금 뭐 10배 정도 확산 속도가 빨라졌고 1000배죠, 1000배. 1000%입니다. 10배. 1000%가 확산 속도가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다음에 이 비말로 전염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에어본 전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공기 중으로 우리가 전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요게 문제가 굉장히 좀 크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재료로 봤을 때는 물론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때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큰 전염병으로서 시세를 지속적으로 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목들을 볼 때 항상 시세가 가장 강한 종목, 그다음 강한 종목, 그다음 강한 종목 순으로 쫙 이렇게 관심 종목에다가 등록을 해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장주를 공략해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코 바이오메드가 일단 1등이었어요. 그리고 녹십제메스, 차백신 연구소 뭐 줄줄이 이렇게 좀 움직이는 진호생명과학도 오늘 뭐 테마에 편승하면서 급등을 하고 했는데 대장 빼고는 거의 다 밀려버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지속 가능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이게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 식량난은 1월 달부터 에너지 관련돼서 부각되고 전쟁 관련 종목들 올라갈 때부터 반짝반짝 하더니 굉장히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죠. 오늘 뭐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약간 쌍봉을 만드는 그림도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관련 지금 종목들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환매 돌면서 테마 내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원전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죠? 대선 전부터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대선 끝나고 나서도 또 지금 계속 후발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기금 뭐 참여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율주행 떡밥은 정말 뭐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길고 긴 자율주행의 뭐 그런 떡밥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테마로서 예전에 한번 크게 올라가게 되면요, 기존에 그것도 올라갔던 거 말고 또 새로운 같은 테마지만 또 새로운 종목들이 나타났을 때 보통 우리가 뉴페이스를 좋아하듯이 또 새로운 종목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퓨런티어라든지 대성 엘텍, 모트렉스가 약간 대장처럼 움직이긴 했는데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요새 최근에 또 하나의 트렌드가 무상증자한다 하면 주가가 또 급등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보텍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시작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그것도 하나의 시장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자율주행은 뭐 강남에서 이제 시범구역 뭐 자율주행도 하고 있고 뭐 여기 상암에도 그렇게 자율주행 구역이라고 딱 적혀 있던데 앞으로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미래 무언가 우리에게 큰 기대감을 줄 수 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슈화가 계속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걸 본다라면 자율주행은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딱 보고 어떤 거는 올라가다가 자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올라가다 이렇게 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추세에 놓여 있는 거는 계속 보고요. 이렇게 된 거는 이건 이제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오늘 사서 오늘 수익이 나거나 오늘 사서 내일 수익이 나거나 오늘 사서 5일 안에 수익이 나야 되는 거니까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놈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급등하는 걸 추격하라는 말은 아니니까 절대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이 이번에 2,550을 깨고 전저점 이탈하기 전에는 신재생 에너지들이 계속 움직였죠. 근데 주가를 보면요. 신재생 에너지들이 완전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는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아직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제가 좀 이따가 차트 한 번씩 쭉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차트 한번 볼 텐데 자, 여러분 제가 관심 종목 한번 정리를 해놓은 걸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위에는 뭐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대성 엘텍, 라닉스, 인포맥스에서 이렇게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모아놨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종목들을 보고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돌려서 올리지 않는 이상은 추세가 이대로 그냥 아래로 끝나버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볼 때 만약에 내가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방향이 위로 잡혀 있는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퓨런티어라든지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봐라. 내려오는 거를 잡는 거는 스윙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굉장히 뭐 크게 빠질 때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이고 지금은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 그냥 지나간 차트를 보고 한번 봐도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뭐 고점이 사실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고점이 보이는 거지 이렇게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N자를 그리면서 내려옵니다. 고점에서. 그러면 이런 데서 사가지고 요만큼 먹거나 이런 데서 사서 요만큼 먹거나 이걸 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거래가 팍 터지고 시세가 터진 이후에 올랐다가 내렸다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삐쭉 올랐다가 이제 빠졌는데 이런 데서 여러분 물렸다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이런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앞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하락 추세 안 하는 거다 말씀드렸죠. 자, 하락 추세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횡보할 때 안 하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건 언제예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 거, 그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추세가 이렇게 상승을 강하게 위로 뻗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지점을 우리가 노려보는 게 맞다. 그게 뭐 525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관심 종목들 지금 보면 제가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여기 수소차도 있고 한데, 자, 오늘 정리해 놓은 것들 뭐 이렇게 보면 오늘 이제 매매할 것들 제가 따로 빼놓은 거고요. 이런 데서 보자. 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또 뭐
제가 이제 월별로 뭐 이렇게 해놓은 것들 뭐 이렇게 이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뭐 애플카, 홀로그램, 자율주행, 폐전지, 원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장중에 아침에 시작하기 전부터 예상 호가가 나오는데 그때 어디가 상승을 하려고 하는지부터 일단 볼 수 있는 거고, 어디가 하락 출발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네요.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신재생, 그 다음에 뭐 원숭이 두창, 식량난, 뭐 UAM, 양자암호, 우크라이나 재건, 뭐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테마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는 거죠. 여기다가 또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 있겠어요? 방산 관련주들도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방산도 지금 뭐 북한이랑 우리가 사이가 좋은 게 아니니까 뭐 언제 사이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싶기는 한데요. 지금 뭐 미사일 쏴 네가 8발 쏘면 나도 8발 쏜다. 뭐 항공모함 딱 올라와가지고 훈련하고 뭐 이러고 있죠. 그러면 지금 긴장 관계는 계속 이렇게 좀 안 좋아지게 갈 가능성이 뭐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방산 관련주들도 아직은 뭐 하나의 테마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테마는 뭐 이런 식으로 나프타 관련주들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셔갖고 매일매일 순위를 갖다가 시세가 컸던 것들, 낮았던 것들 이렇게 이제 또 나눠서 여러분들이 또 모아두시면 좋고요. 오늘 뭐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미코바이오가 상가 들어갔다 풀렸다 들어갔다 풀리긴 했지만 결국은 또 상가 들어갔어요. 자 보시면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죠. 거래량이 폭증을 했죠. 폭증을 하면서 크게 시세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요 뒤에도 보면 이렇게 급등 이후에 추가적인 이런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뭐 매매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뭐 여기 눌렸다가 나중에 가겠거니 이렇게 공략하는 거는 장이 좋을 때, 고를 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파동 측면으로 봤을 때 미코바이오도 아까 시장 얘기할 때 제가 중심 가격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승한 종목이 중간 가격까지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61선, 121선 여러분들 기억나죠? 자, 이 추세가 상승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60선하고 1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면 정배열 초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때요? 지금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들어간 종목이 내려오니까 이런 장기 이평선들 딱 중심 가격대 부근에서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노란톡방에서 아침에 오늘 원숭이 두창입니다 하고 미코바이오 1등 그때 당시에는 녹십자 MS하고 차백신하고 이렇게 이제 2등, 3등 쭉 해가지고 올려드렸었어요. 당연히 상한가 가기 전이었겠죠. 한 8%, 9%대였던 것 같은데 뭐 수익이 많이 올라왔을 거고, 뭐 공략을 하신 분들은. 그래서 아침마다 오늘 이쪽 테마가 갑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것들이 뭐 한 2-3개 되는데 최소 못해도 그날의 주도 테마가 되든지 아니면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그런 것들만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들을 쫙 찾아가면서 이게 무슨 테마고 이게 무슨 테마고 이렇게 하시면 가장 좋은데,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관심 종목들을 알아서 관심 종목 등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지만 원숭이 두창이 무슨 종목이 있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시간을 들여서 상승 상위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이거는 원숭이 두창이면 원숭이 두창 쭉쭉쭉쭉 적어 넣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되시면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거는 제가 올려드리는 대로 정리를 해두시면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식량난 신송홀딩스가 오늘 신고가를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위로 뻗어가는 그림에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사실 이거 더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 끝나지는
끝났다라고 좀 단언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면 이제 뭐 한일 사료도 여기서 돌리는 흐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워낙 많이 또 올라왔고 무거운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무거운 종목이 됐다라는 거는 매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 종목이 지금 단기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여기 다 붙어있다 보면 됩니다. 거래 대금이 오늘 4,500억이 터졌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대주산업 오늘 반등 나오다 밀리고, 뭐 대장주 빼고는 지금 봐봐요. 신송 대장주 빼고는 쭉 밀렸죠. 자, 그다음에 미코바이오 대장주 빼고는 나머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쭉 밀렸어요. 제가 테마주 할 때 여러분들한테 1등주 아니면 하지 마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더 밑에 있으니까 얘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노란 톡방에서는 정말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마를 할 때는 대장주를 공략을 하고, 대장주가 안 될 때는 2등주를 짧은 시간 안에 공략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등주가 상한가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거나 할 때 2등주가 순간 팍 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짧게 한 2, 3%, 뭐 잘 나오는 날은 뭐 한 5에서 10%도 버는 날도 있는데, 어쨌든 2등주는 1등주가 상한가 딱 들어갔다가 잘 지켜주면 좋은데, 오늘 미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풀렸다가 다쳤다가 하죠. 그러면 이 풀리는 시점에 보면요. 자, 1분봉으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풀려요. 여기서 상한가 들어갔다가 쫙 풀렸습니다. 풀리고 또 내립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2등주, 3등주는 다 죽어버리는 거. 완전 박살나는 거예요. 이 종목은 결국은 상한가 갔어요. 그죠? 대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한 10%가 만약에 빠졌다. 2등주, 3등주, 4등주는 15%, 20%씩 급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게 될 거고, 오늘 딱 보면 뭐 봐봐요. 뭐 원전 관련주도 후반부에 좀 움직이면서 올랐지만 대장주는 지켜냈지만 나머지 후발주들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또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테마주들의 제가 서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서열을 왜 나누는 이유가 일단 대장주가 뭔지를 알고 그 대장주를 공략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 신재생 에너지, 예를 드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한 종목이 뭐 SDN 같은 경우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S에너지나 SDN이나 이렇게 이제 대장급으로 볼 수 있는데, SDN이 급등을 쫙 아침부터 시가 상승 출발해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야 됩니다. 같이 대장주 따라서 이거 오늘 신재생 에너지가 가려고 하듯이 막 여러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근데 만약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다른 종목들 다 빠지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인데 OCI, 뭐 한화솔루션 뭐 이런 것들 다 빠지고 있어요. 전부 다 쭉 밀리고 있어요. 신성 ENG 다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SDM만 쫙 급등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죽어버려요. 그냥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테마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움직일 때 같이 군을 이뤄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인다면 그날 그 테마는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 그거는 가짜일 수 있다. 오늘 장 초반에 반짝하고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군을 이뤄서 뭐 2등주, 3등주, 4등주, 5등주 쫙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는 그쪽 테마가 강하다 생각하시고, 1등주의 눈치를 봐가면서 2등주를 매매할 수도 있을 거고, 1등주가 자리가 잘 나온다 하면 1등주를 매매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팁들을 하나씩 또 드리는 거고, 자, 지금 보면 신재생 에너지 제가 안 끝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까 이야기 드리면서. 그래서 왜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봐봐요.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거. 차트,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이라고 할 때 거래가 크게 터집니다. 그죠? 누가 봐도 거래가 크게 터졌습니다. 이런 구간 상한가 가고, 시세가 상한가도 나오고 쭉쭉 뻗어줬어요. 쭉쭉 뻗어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큰 흐름이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장기 이평선들, 중기 이평선들 또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게 저점을 지금 잡아놓은 상황인 거예요. 자, 우리 보통 바닥을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쌍바닥 얘기하죠. 쌍바닥. 쌍바닥을 지금 제가 좀 빨라가지고 그러네요. 자, 쌍바닥을 잡아놓고 움직이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CS 베어링이 첫날은 제가 기억나기로는 대장이었는데 시세는 오히려 좀 SDN이라든지 아니면 S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더 나는 것 같고 지금 OCI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짧게 봐놔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 쭉 조정 내려오던 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저점을 여기서 한번 잡고 저점을 또 잡아주고 쌍바닥 형태죠. 요거 이제 보통 같은 가격대면 쌍바닥이라고 바닥이 조금 올라가면 우리가 1, 2바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바닥을 잡은 거예요. 바닥을 잡고 60선과 1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 뭐라고 했죠? 자,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은 OCI는 정배열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락장에 정배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봐봐요. 5일선, 21선, 그죠? 60선, 121선, 정배열 아니에요. 정배열. 딱 정배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정배열 초입이니까 조정 이후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웠던 5 to 5 적용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지금 관심 종목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OCI 지금 태양광 하면 우리나라 1등 기업이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어때요? SDN 오늘 요거 종가에 올라섰었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그죠? 5일선 위로. 앞에 상한가도 나오고 5일선 아래로 안 내려오다가 지금 내려왔다가 오늘 올랐는데 장이 하루 종일 밀리니까 밀려버렸어요. 그러면 내일 이거 관심 종목 넣고 있다가 5일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SDN. 종가에 딱 보고 종가 매수하는 거죠. 왜? 아직 재료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상승 정배열로 들어가 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시장은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종목들이 섹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 때 내려가는 걸 사야 됩니까? 올라가는 걸 사야 됩니까? 나는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데. 그죠? 간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시 이렇게 쭉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전에 종목들, 섹터들, 시장 흐름과 섹터의 흐름과 종목의 흐름들을 이렇게 봐가면서 테마의 대장이든 섹터의 대장이든 그런 흐름들 안에서의 단기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는 5 to 5를 접목하는 방법까지 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텐데 시간이 너무 길다, 길게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2주현 이렇게 보내셔서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1시간가량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